XRP의 구성은 ODL 이전의 이름이죠. 참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엑스커런트, 엑스래피드 이전에 구성이 되었으며 1천억 개 이상 만들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소량의 비싼 화폐보다는 다량으로 발행해 전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는데요. 마스터카드 CEO의 경우는 스위프트가 5년 후에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가격적인 아쉬움을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XRP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글로벌 국제 송금망을 장악할 수 있는가인데요. 리플사의 경우는 XRP를 만들 당시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 정복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XRP를 통해 국제 송금망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XRP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규 코인을 만드는 것과는 달리 리플과 같은 이름의 회사가 XRP를 발행하는 구조이죠. 이제 탈중앙화된 다른 암호화폐는 달리 이제 XRP를 통제하는 중앙화된 암호화폐입니다. 그렇지만 또 증권과는 다르게 XRP의 경우는 이 코인 자체를 산다고 해서 리플사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거나 지분을 얻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에서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을 2년간 SEC에게 공시할 경우 상품으로 간주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XRP를 증권이라고 부르기에는 모순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XRP의 경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코인이죠. 최근 XRP 레저를 통해서 디파이와 NFT 그리고 메타버스 등 사업 확장에 대해서 구색을 맞추고는 있지만 이 근본적인 발행 목적은 국경 간 대규모 송금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은행들은 현재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환전하고 나서 여러 은행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특히나 오지에서 송금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또한 4에서 5일은 기본적으로 걸리며 멀리 떨어진 곳이 시골이라면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를 XRP를 활용한다면 수초 내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리플은 초당 결제 처리 건수가 트랜잭션이 즉 1,500건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만약 브라질로 송금을 한다면 이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달러를 브라질의 법정 화폐인 헤알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달리 리플만 활용하면 원화를 리플로 바꾸고 그 리플을 헤알화로 바꾸면 되죠. 이제 이 과정이 마치 달러가 그저 XRP로 바뀌었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 단순한 차이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싸고 빠르게 송금이 가능한 리플이 완벽하게 상용화되어서 현재 스위프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송금량의 일부만 가져오더라도 XRP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며 도박과 투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놀랍게도 XRP는 그러한 논란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많은 인터뷰와 컨퍼런스를 통해 XRP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제 송금망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빠지지 않는데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ODL 솔루션을 통해 국제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수초 내 해외 송금이 이루어진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죠. 현 시점에서도 금융사들의 해외 송금 시스템은 열악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해외 송금의 규모는 155조 달러, 하나 약 16경 원 이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의 해외 송금 인프라에서 약 6% 정도의 착오가 발생한다며 구글에서 100개를 검색하면 6개가 틀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지적 또한 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해외 송금 시스템은 시일이 오래 걸리며 유동성의 낭비 또한 발생을 하게 되죠. A라는 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전 세계 은행의 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이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보유해야 합니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잠자고 있는 돈의 액수가 10조 달러, 하나 약 1650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객이 A라는 은행에서 해외 송금 신청을 하면 해외에 보유한 계좌에 있는 잔액에서 돈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A라는 은행과 해외 은행 간의 직접 교류가 아닌 중개은행도 있어서 청산 및 결제까지는 수일이 걸리게 되죠. 이에 ODL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방식을 탈피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해외 송금 거래망이 없는 경우 또한 XRP를 통해 거래가 처리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한국은행이 필리핀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데 필리핀 은행 계좌가 없다면 한국은행이 원화를 거래소에서 XRP로 바꾼 후 ODL을 통해 보내고 필리핀 은행에서 XRP를 받아 페소화로 바꾸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10초 미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스위프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를 오가는 자금은 하루 2천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하지만 스위프트의 플랫폼은 사용 비용이 비싸고 초국경 결제에 며칠씩 소요가 되는 등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블록체인 모델이 탈중앙화를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스위프트의 모델은 중앙 집중화가 약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이 빵영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지금의 스위프트는 아니라고 현재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의 옹호론자들의 경우는 해외로의 신속한 송금에 관하여서는 블록체인의 중앙 집중화된 권위 부재가 핵심적인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XRP 발행량 1천억 개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XRP 기반의 생태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1천억 개 이상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XRP의 구성은 ODL 이전, 엑스래피드 이전에 구성이 되었으며 1천억 개 이상 만들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소량의 비싼 화폐보다는 다량으로 발행해 전 세계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발행량 부족의 문제는 거래 회전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변수인데 지금까지는 거래 회전율이 좋다. XRP 생태계가 잘 성장해야 리플의 해외 송금 솔루션을 통한 거래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넵스터라고 비유를 하였었습니다. 이 넵스터의 경우는 전 세계 최초의 소리바다나 푸르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최초의 음원 공유 프로그램인 것이죠. 갈링하우스가 넵스터와 비유를 한 것은 기존의 시스템과의 협업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 블록체인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과 손을 맞추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리플사만큼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와 친화적인 프로젝트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또한 이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무정부주의 또는 정부와 기존 제도에 반대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출발을 했다면 리플은 정부와 은행, 금융기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언급을 하면서 리플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역발상이다라는 취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플은 기존의 국제송금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죠. 현행 국제송금 기술은 높은 비용, 낮은 신뢰성, 느린 속도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은행 간 송금에 연간 1조 6천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를 하나로 바꾸게 되면 약 2천조에 달하는 금액인 것인데 또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를 한 대로 전체 국제송금 거래 중 약 4%는 실패를 하게 되죠. 청산 및 결제까지는 3에서 5일이 소요가 되는데 리플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은행과 금융기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잊고 있던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지난 2018년에 나온 R3에서 XRP를
기본 통화로 사용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이 R3의 경우는 바클레이 은행, 미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와 같은 글로벌 은행과 제휴를 하며 XRP를 이용해 해외 송금을 테스트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은행들만 나열을 해도 A4 용지로 몇 장은 나올 만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그에 반해 스위프트의 경우는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이라는 것 하나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터카드의 CEO의 경우는 이제 스위프트가 5년 후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지금의 형태로 남아 있다면 후발 기업에 분명하게 따라잡힌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에 위기를 느낀 스위프트의 경우는 과거 블록체인 기술을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를 하였지만, 주요 은행과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실험을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연동하는 것을 구상하는 중이라는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저 사기인 줄로만 알았던 블록체인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스위프트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기조는 리플사가 만들어 놨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500일이 넘게 반복이 되고 있는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 속에서도 미국의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들, 정부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스위프트가 정말로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인데요.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스위프트의 점유율이 리플사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을 조금씩 빼서 오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벽한 국제 송금망 장악은 아니더라도 스위프트와 비슷한 위치에 동등하게 설 날은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다가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나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핵심은 XRP의 가격을 제외하고 XRP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처와 유스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XRP의 가격은 왜 이 모양인지는 이제 갈링하우스 또한 이제 갸우뚱하고 있는 중인데요. 수많은 매도 압력 속에서도 메이저 탑10 안에 들고 있는 XRP의 미래를 그럼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